TV입니다. 오늘은 아기 유모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모차고요. 대략 한 4개월, 5개월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 유모차를 구입하기 전에 뭐 절충형을 사야 되는지, 디럭스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휴대용을 사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 종류들 가운데에서도 또 회사마다 굉장히 많은 유모차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간추려 보다가 한 두세 가지의 제품군으로 간추려서 결국엔 이 유모차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 유모차의 이름은 리안이라는 회사의 솔로 LX 제품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염두에 뒀었던 유모차들이 이 솔로 LX 제품하고 시크에서 나오는 절충형 유모차 하고, 그리고 부가구 B5 이렇게 총 3가지 정도를 후보군에 올려놨었는데, 가격 차이가 같은 절충형 유모차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42만원 정도, 근데 부가구 B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시크 제품도 60만원, 5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된 이유가 인터넷으로 좀 많이 찾아봤을 때 국민 유모차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한번 사볼까 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 유모차에 대해서 편리했던 점 그리고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솔로 LX 유모차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그 밑으로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손잡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편리했던 부분이 이 손잡이의 높이 조절이 5단계로 가능하다라는 거. 예,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요. 저희 어머니, 키가 작은 어머니가 이용을 하실 때나 와이프가 이용을 할 때나 제가 이용을 할 때나 이 레버만 누르면은 손잡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그 핸들링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트 쪽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캐노피가 이렇게 총 4단계로 풀 차양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쪽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이 지퍼만 잠궈주시면은 메쉬 소재는 사라지게 되고 3단계로 차양이 가능하고, 또 이쪽에 보시면은 아이보기 창이라고 해서 벨크로 찍찍이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 비닐로 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아이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런 기능적인 측면들도 그렇고, 이 차양막이 좀 짱짱해서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흐물흐물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짱짱하기 때문에 이게 좀 했을 때 좀 이뻐 보인다라는 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안전바가 있어요. 안전바가 있는데, 안전바 같은 경우에는 밑에 버튼이 있어서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 바로 해제가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전히 다 뺄 수도 있고요. 이걸 꽂았을 때 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안전바를 해제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점, 그 부분하고, 그 가장 강점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시트 등받이 부분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쪽 뒤쪽에 레버가 하나가 있어서 이 레버만 당겨주면은 자유자재로 각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눕히게 되면은 요람 형식으로 돼 있어서 180도까지 눕혀지고, 살짝 세워주실 수도 있고요, 완전히 세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 제가 뭐 직접 제품을 만져본 건 아닌데, 부가구 B5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서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면은 이 각도 조절을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는데 여자분들이 조금 힘들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도 좀 쉽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의자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요람 형식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펴진다라는 거. 이게 이 솔로 LX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양대면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대부분의 절충형 유모차에서 선보이고 있는 기술이긴 한데요. 양대면을 지금은 이제 전면 보기가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이제 유모차에 탑승을 해서 부모님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쪽에 레버 버튼이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버튼만 누르고 바로 빼주시면 돼요. 무게도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서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여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쉽게 조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빼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꽂아주시면 바로 끝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아이들 발이 놓이는 부분이 얘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 스펙상으로는 7단계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 옆에 있는 버튼만 눌러주면 양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눌러주면은 다시 내려오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것도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유모차 이제 시트 부분에서의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전벨트가 조금 뭔가 이 버클 쪽이 생김새도 굉장히 투박하고 아이가 타 있을 때 버튼을 눌러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쪽은 잘 나오는데 이쪽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이가 뭐 앉아있다 갑자기 토를 했다, 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 할 때 조금 급하게 안전벨트를 해제할 때 이게 생각보다 조금 힘이,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생각보다 힘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좀 투박하고 마감이 썩 그렇게 좋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시트에서 불만인 점 하나가 이게 조금 벌렁벌렁거려요. 다른 유모차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양대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분리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공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흔들린다라는 거. 이게 15k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진짜 15km 나가는 아이들이 그 시트에 앉아서 몸을 뒤척일 경우에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쪽 수납이 되는 부분이에요. 수납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에 공간이 보시면은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서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많이 지탱을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장 무거운 걸 실어봤던 게 코스트코에 가면은 이렇게 주먹만한 유리병에 들어있는 사과 주스를 팔거든요. 그게 한 박스에 거의 한 15개, 20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무게가 상당합니다. 유리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실어도 뭐 이게 처진다거나 뭐가 풀린다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사이 공간이 워낙에 광활해서 장 보실 때 뭐 마트 가서 굉장히 많은 상품을 살 때는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동네 슈퍼에서 뭐 장 보실 때 이용하시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수납하는 거. 이것도 자꾸 뭐 그 부가구 B5랑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영상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아닌데요. 부가구 B5 같은 경우에 이쪽에 뭔가 구조물들이 좀 있어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얘보다는 조금 더 불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영상 보시고 다른 그 부가구 B5에 대한 영상도 찾아보시면서 직접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브레이크 부분입니다. 이것도 뭐 어느 유모차나 다 이제 있는 기능들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레버가 있어요. 얘를 밟아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지금 맨발이라서 좀 아픈데 올려주면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다시 굴러가게끔 되어 있고 브레이크도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 바퀴 쪽을 보시면은 이게 홈쇼핑에서도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홈쇼핑에서도 뭐 사륜 독립적으로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뭐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뭐 승차감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태우고서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울퉁불퉁한 곳을 다닐 때가 있고 그런 그 운행을 하다 보면서 이거 확인을 해보면은 거의 서스펜션이 유명무실해요. 제 기능을 못합니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현재 지금 자동차 쪽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으로 이제 유학도 갔다 오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앞쪽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그런 기능이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지금 서스펜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얘가 앞쪽 부분은 어느 정도 충격 흡수를 해주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불안한 부분이 조향이 같이 되면서 서스펜션 기능도 있다 보니까 이제 보도블럭 같은데 울퉁불퉁한데 바퀴가 끼면은 얘가 안 나가요. 낀 상태로 얘만 들썩들썩거리고 얘가 안 나가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럴 것 같으면 충격 흡수도 사실상 뭐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짜잘한 이런 충격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충격 흡수를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조향 성능이 더 많이 불편해지더라고 이 쇼바 때문에. 그리고 뒤쪽이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스프링 보이시죠? 이게 서스펜션이라고 장착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큰 힘을 줘서 눌러야지만 얘가 작동을 해요. 이게 제 체중을 거의 뭐 한
제가 100km 정도 나가는데 체중을 한 40, 50% 이상 이제 실었을 때 이 서스펜션이 작동을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광모를 하고 자랑을 하는데 이 위에 타고 있는 아이의 무게는 많아봐야 고작 15kg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가벼운 아이가 탔을 때 얘들 보시면은 이런 발 같은 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은 전혀 작동을 못해요, 서스펜션이. 그러니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유모차들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형식상 넣어놓은 건지 아니면 다른 유모차들도 이렇게 유명무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스펜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제가 그래서 굳이 이럴 것 같으면은 안 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부분은 진짜 단점 중에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모차를 접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불편한 게 뭐냐면은 다른 유모차들은 모르겠는데 얘는 유모차를 접으려면은 얘를 꼭 전면 보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만 유모차를 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한 게 저희에게는 아직 4개월, 5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전면 보기보다는 이쪽에 이제 엄마 아빠를 보게끔 해서 이제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려서 뭐 차에 실을 때나 집에 올라와서나 정리를 할 때 항상 얘를 돌려줘야 돼요. 이게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귀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귀찮고 그래서 다른 유모차들은 이게 안 돌린 상태에서 접히는 유모차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접을 때는 간편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있는데 잠금 장치가 있어서 이걸 누른 상태에서 레버를 당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쪽에도 레버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당기면 돼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당겨주고 밑으로 내려주면 끝. 이게 지금 접혀있는 상태인데요. 장점이 셀프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셀프 스탠딩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유모차들도 있는데 보관할 때, 집이나 이런 데서 보관할 때 셀프 스탠딩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강점 중에 하나고요. 단점이 접었을 때 부피가 굉장히 커요. 저는 사실 디럭스 유모차를 사지 않은 이유가 이 부피나 무게 때문에 사지 않았는데 얘도 뭐 트렁크에 한 번에 안 들어갑니다. SUV나 뭐 RV 차량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승용 차량을 타고 있거든요. 한 번에 안 들어가요, 이 상태로. 트렁크 문이 안 닫힙니다. 부피가 커서.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차에 가서 제가 어떻게 차에다 실는지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이 절충형 유모차를 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무게와 부피인데 이게 접었는데도 부피가 상당하다라는 거. 그거는 굉장히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무게가 이게 스펙상으로는 8.9kg라고 하거든요. 제가 무게를 직접 재보지는 않았는데 무거워요. 이거를 여자분들이 아이가 자꾸 울고 붙여서 중간에 좀 끊겼는데 무게를 말씀드리다 말았죠. 일단 무게에 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스펙상으로는 8.9kg 정도의 무게를 실현했다라고 이렇게 깃털 모양까지 그 그래픽에 그려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8.9kg가 이렇게 무거웠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 들어보시면은 저는 뭐 예전 운동도 좀 많이 하고 해서 그냥 한 손으로 이제 들 정도가 되긴 되는데 여자분들은 한 손은 무사하고 두 손으로도 힘 약하신 분들은 낑낑대면서 들어야 될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들어서 옮길 일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차에 실을 때 이제 남편분이 안 계실 때 이제 여자분이 혼자서 이제 아이를 케어를 하고 이거를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실을 경우에 들어서 넣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 혼자서 써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자동차를 해야 할 일이 많다. 차에 수납을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비추예요. 절충형 유모차가 뭐 다른 유모차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휴대용 유모차를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운용을 할 때 핸들링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유모차를 다시 좀 펼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르고 잘 되던 게 이게 또 갑자기 안 되네요. 이렇게 펴주면 딸깍 소리가 나면은 다 펴진 거예요. 간편하게 이제 쉽고 접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핸들링도 뭐 굉장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다른 유모차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유모차들은 어떤지 아니면 내가 특별히 좋은 건지 보편적으로 다 이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분들도 매끈한 도로에서는 한 손으로도 이제 조정이 가능할 정도로 예, 조종 성능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뭐 무겁지도 않고 가볍게 이제 조정을 할 때에는 가볍게 잘 나가고 잘 돌고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진짜 되게 편해요. 손에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진짜 손가락이 굉장히 길다고 한다면은 손가락 하나 걸어놓고서 이제 할 수 있을 정도. 예, 이 핸들링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능적인 부분하고 뭐 장점, 단점 그리고 이제 핸들링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차에 수납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이따 주차장에 내려가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 LX라는 유모차가 차량에 실리면은 어떤 사이즈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집에 있는 차량이 세단밖에 없어서 세단으로만 준비했는데 한 대는 구형 이제 BMW 5 시리즈 차량이고요. 또 한 대는 기아 스팅어라는 차량입니다. 둘 다 이제 중형, 준대형 쪽 그 사이즈의 차량인데요. 일단 한번 실어볼게요. 일단 이게 무게가 8.9kg라고 하는데 굉장히 묵직합니다. 실을 때. 그리고 트렁크에 넣으면 딱 이 정도 모양이에요. 문이 닫히긴 하는데 안에서 막 우당탕 소리가 납니다. 예, 다시 열리네요. 예, 이 상태로는 안 실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차에다 실어놓고 바퀴를 버튼을 하나 누르면 빠지긴 해요. 바퀴 빼는 건 쉬워요. 바퀴를 뺀 다음에 이렇게 수납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유모차를 실을 때마다 바퀴를 뺐다가 또 다시 꺼낼 때 들어서 바퀴를 꼭 껴줘야 돼요. 바퀴를 껴고 또 들어서 빼고. 예, 이게 중형 유모차들이 다 이렇게 사이즈가 큰지는 모르겠는데 바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백 디자인이라서 트렁크가 굉장히 조금 낮은 스타일인데 이거는 정통 세단 스타일이에요. 이 차량에 한번 수납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는 아예 안 들어가네요. 얘는 제가 어머니 차에 한 번도 실어본 적이 없는데 얘는 안 들어갑니다. 안전바 때문에 걸리고 얘는 제가 봤을 때 두 개를 다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얘를 먼저 싣고 얘만 해도 부피가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위에 시트를 그냥 안 가네. 잠시만, 저 집에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없어요. 이번에는 밖으로 나와서 실제 운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가 지금 자고 있는데요. 근데 편안하게 잘 자네요. 아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스펜션이 있다고는 하는데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예, 이런 울퉁불퉁한 잔진동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서스펜션이 있으나 마나 예, 충격 흡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절충형 유모차를 좀 사용을 해보니까 디럭스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절충형 유모차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휴대용 유모차가 가장 이제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제 편리성이나 가격적인 측면이나 휴대용 유모차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백몇십만 원씩 주고 수십만 원씩 주고 사는 것보다는 편한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뭐 아이를 위해서 아이 뭐 승차감이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큰 유모차들을 사시는 것 같은데 의미 없습니다. 부모의 욕심인 것 같고요.
뭐 다들 알아서 잘 선택들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